네, 안녕하세요. 김정로TV의 김정로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입니다. 예, 서울에는 그 사대문이 있죠. 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 흥인지문, 흥인지문이 동대문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다음에 이제 돈이문이 이제 서대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 숭례문이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참 어, 뭐라 그럴까? 얼마 전에 불탔죠,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뭐 불안 많지 않은 그 이제 문이기도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북대문 북쪽에 있는 문이 이제 숙정문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숙정문 근처에서 누가 뭐 주거내보내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그런가 하면은 이게 사대문이고 서울에 사소문이 또 있어요. 동쪽 비교적 동쪽에 있는 문이 회화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는 게 소이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있는 게 광희문이죠. 이 광희문은 이제 시구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시구문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이 한양 그 도읍을 떠나서 이제 나갈 때 사용하는 문이기 때문에 이제 시구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이제 창의문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문이 이렇게 있는 거 저도 직접 가서 본 문은 그렇게 뭐 많지 않습니다. 다 못 보았어요. 그냥 기록에서 말로만 듣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울의 사대문과 사소문 외에 또 문이 또 있죠. 여러 문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문이 이제 영은문이죠. 영은문. 영은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 때 명나라에서 오는 그 이제 사신을 어, 맞이하기 위해서 1536년에 이제 세운 그 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청나라 명나라 사신을 맞는 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1895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김홍집 내각이 친일 개업하죠. 김홍집 내각이 이 영원문을 이제 허물어 버립니다. 철거를 합니다. 1894년에 이제 갑오경장이 이제 있었는데, 물론 10년 전인 1884년에는 이제 갑신정변이 있었죠. 갑신정변은 이제 극진 그 친일 개혁파, 그러니까 김옥균, 이제 어, 그, 그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 소위 그 개혁 운동이었지만은 이제 실패를 하죠. 네. 그래서 10년 후에 이제 갑오경장은 이제 이 김홍지 내각에 의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김홍집도 이제 친일 개화파인데 온건파입니다. 김옥균은 이제 극진파였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1896년에 그러니까 허문부 다음 해죠. 그 다음에 서재필 박사가 중심이 됐던 독립협회가 모금을 해서 거기에 그 자리에다 독립문을 이제 건립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 독립문을 건립한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의 사대문 사손, 영은문, 그에 이은 독립문, 여러 가지 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참 뭐 이게 일이 그 정치적으로 이게 안 되려면 참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죠. 이제 1896년에 이제 김홍집이 이제 갑오경장의 그 다른 여러 가지 개혁을 그 이제 진행을 하던 중에 고종이 악원 파천을 하죠. 1896 1896년에 하죠. 96년에 1896년에 악원 파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김홍집 내각이 이제 서상로가 같이 이제 허물어져 버리고 그래서 김홍집은 그 길거리에 나갔다가 군중들에 의해서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정말 그 한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어수선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뭔가 안타깝고 비참하고 부끄럽고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좀 어찌됐든 오늘이 독립문을 건립한 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립문 건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울 독립문 한자와 영문은 이제 저게 써지네요. 독립문, 아치. 여기 아치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영문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서울 독립문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요.
1896년부터 1898년 사이에 영원문 주초 부근에 서재필과 독립협회의 주도로 세워진 뒤 1963년 대한민국의 사적 제32호로 지정된 건축물이다. 네. 현재 위치는 현재 그 서대문 그 형무소 자리인데 그 앞에 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독립문 위로 성산대로가 지나가요. 큰 그 고가도로가 이제 지나가죠. 물론 이제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는 성산대로가 없었기 때문에 음, 독립문이 나름대로 웅장해 보였는데 성산대로가 뚫리고 나니까 이제 독립문이 이제 작아 보이더라고. 구조물이 그 성산대로가. 근데 이제 성산대로가 지나가면서 독립문 위로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노선이 그 설계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독립문 자체를 옮겼어요. 영은문 주초와 함께 독립근린공원 내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현재 위치는 1979년 성산대로 공사 과정에서. 그래서 저도 저 기억이 납니다. 79년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인데 어, 그 성산대로 때문에 독립문을 옮긴다 그런 그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영은문 주초와 함께 독립근린공원 내로 자리를 옮긴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옛날 서대문 형무소 자리인데 그 이제 물론 형무소는 지금 없죠. 예. 그러나 이제 거기서 그 일제시대 때 그 유관순 누나, 글쎄 유관순 할머니가 되나요? 뭐 우린 유관순 누나라고 불렀으니까 예. 유관순 누님이 참 그 고초를 겪던 그 이제 그 서대문 형무소를 그대로 이제 재현시켜 놓고 거기는 이제 독립근린공원으로 이제 명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독립문 자체를 그냥 통째로 옮긴 겁니다. 여기 이제 영언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위키백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문. 독립문은 이거는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이 되네요. 여기까지. 예. 자, 이렇게 이제 독립문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약 1,000원짜리 지폐에 이 독립문이 있죠, 아마. 예. 아마 이 우위로 이쪽으로 이제 이 앞쪽으로 성산대로 그 큰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거라고 보고 이쪽 뒤가 이제 서대문 형무소 자리죠. 예.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아우러 갖고 이제 서대문구 독립근린공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영은문 주초라고 그랬는데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영은문 주초. 이 영은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신이 오면은 이 청나라 사신이 오면 그 마중 나가던 그 문이에요. 이게 참 굉장히 이제 사대주의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갑오개혁 무렵에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다짐하기 위해서 그 영문을 철거해버린 겁니다. 이 갑오개혁은 진짜 정말 저런 것들이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어찌됐든 그 이제 뭐 그건 또 이제 또 다른 얘기고 하여튼 저때 이제 뭔가 개혁을 그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 진짜 수천 년 동안 그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 속국, 속국 아닌 속국 같이 하여튼 정말 말로 표현하기 그 이제 짜증날 정도로 이제 내가 피곤한 상대가 바로 중국이죠. 예. 그렇게 서로 진짜 사신이 오는데 그냥 보선발로 뛰쳐나가서 맞이하고 하던 그런 어, 영웅 영웅 추초. 예. 바로 이제 요게 이제 영웅 추초가 되겠죠. 예. 그 뒤에 이제 독립문이 이렇게 이제 세워진 겁니다. 예. 예. 이 앞에 있네요. 예. 배경을 한번 볼까요? 개화파지 시기인 서재필은 청일전쟁 후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자주 독립국이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외국인들은 물론 조선 국민들조차 널리 인식하지 못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원문을 철거한 자리에 독립의 상징으로 독립문과 독립공원을 세운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할 단체로 독립협회를 창립하였다. 네, 이 독립협회, 이 서재필 박사가 이제 창립한 그런 그 이제 협회죠. 예. 1899년 12월에 해산이 됐네요. 한 3년? 그러니까 독립신문도 이제 이렇게 나왔다 바로 폐간이 이제 됐겠죠. 예. 이러한 서재필의 제안은 당시 내외 압력에 직면하고 있던 조선정부의 이해관계도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조선정부 및 뒤이은 대한제국 정부는
독립문의 건축에 많은 후원을 하게 되었다. 독립문에 관한 서재필 박사의 논설 한번 보겠습니다. 서재필은 그가 발행한 독립신문의 1896년 6월 21차 국문본 논설에서 독립문 창건의 취지를 처음 본격적으로 제안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로 청나라로부터의 독립과 연관되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독립문의 취지는 일본 제국이 아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실 우리는 뭐 독립신문 이게 구한말에 이제 만들어진 거고 독립협회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치 이 독립문이라는 것이 일본에 우리가 뭐 이 저항하기 위해서 뭐 이게 만들어진 거로 우리가 다들 그 이해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독립문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아주 새롭고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제 독립신문이네요. 참 뭐,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활자체가 아주 열악하게 짝이 없는데, 매일권, 이건 매일 나오는 그 이제 신문이다라는 얘기겠죠. 독립신문 39. 참, 조선 서울 건양 원년 7월 4일 토요일 현장 갑 오픈.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예, 논설이 나오네요. 예, 논설. 이 논설 한번 저기 보겠습니다. 예,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이 아니라 옮겨놓은 겁니다. 조선인민이 독립이라 하는 것은 모르는 까닭에 외국 사람들은 조선을 업신여겨도 분한 줄 모르고 조선 대군주 폐하께서 고종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 임금에게 해마다 사신을 보내서 책령을 타오시며 공문에 천국 연호를 쓰고 조선인민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로 알면서도 몇백 년 원수 갚을 생각을 아니하고 속국일치하고 있었으니 그 약한 마음을 생각하면 어찌 불쌍한 인생들이 아니리요. 백성이 높아지려면 나라가 높아져야 하는 법이요. 나라와 백성이 높으려면 그 나라 임금이 남이 나라 임금과 동등해 서야 하는데 이걸 호혜의 원칙이라고 하죠. 외교는 호혜 원칙이에요. 서로 동등한 거예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근데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중국은 대국, 우리는 소국,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불과 뭐 응?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못된 저 집권 세력들이 중국은 뭐 태산이요, 우리는 뒷동산이다, 뭐 이딴 식으로 가서 얘기를 하고 가서 밥 혼자 처먹고 쭉 터지고 오고 그런 그 등신 같은 어, 그런 정권이 있었죠. 네. 이 똑같은 놈들입니다. 이거 화가 나죠 생각하면. 그런 정치 세력을 또 믿고 또 박수치는 또 이 나라 백성이 있다는 게 한심합니다 사실. 아무리 이념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거 참 나라 체면이 있고 나라에도 우이신이지 어떻게 중국은 태산이고 뭐 우리는 뒷동산이라고 하고 어떤 놈은 또 그랬죠. 뭐 중국은 뭐 달려가는 말이고 우리는 그 뒤에 엉덩이에 붙은 뭐 파리 같은 존재라 그런 싸가지가 없어도 한참 없는 그런 인간들 아주 이 땅에서 다 몰아내야 됩니다. 자, 조선 시민들은 말로 임금께 충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되 실상은 임금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몸 사랑하는 것만 못한 까닭에 몇백 년을 조선 대군주 폐하께서 천국 임금보다 낮은 위에 계셨을 때 그 밑에서 벼슬하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한 번도 그것을 분이 여기는 생각이 없어 조선 대군주 폐하를 천국과 타국 임금과 동등이 되시기 한 번을 못하여 보고 3년 전까지 끌어오다가 하나님이 조선을 불쌍히 여기셔 일본과 천국이 싸움이 된 까닭에 조선이 독립국이 되어 지금은 조선 대군주 폐하에서 세계 각국 제왕들이 동등이 되시고 그런 까닭에 조선인민도 세계 각국 인민들과 동등이 되었는지라 이 일을 비교하여 볼진대 남이 종이 되었다가 종문서를 물은 셈이니 이것을 하거든면 개국한 지 500여 년의 제일 되는 경사라. 근일에 들으니 모화관에 이왕 연중문에 있던 자리에 새로운 문을 세우되 그 문 이름은 독립문이라고 새로 문을 그 자리에다 세우는 뜻은 세계 만국의 조선이 아주 독립국이라 표를 보이자는 뜻이요. 이왕에 거기 섰던 연주문은 조선 사기에 제일 수치되는 일인 즉 그 수치를 씻으려면 다만 그 문만 헐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문 위에 섰던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는 것이 다만 이왕 수치를 씻을 뿐만 아니라 새로 독립하는 주추를 세우는 것이니 우리가 듣기에 이렇게 기쁘고 경사로운 마음이 있을 때야 하물며 조선 신민들이 오직 즐거우리요. 남이 이 나라에서 들은 승전을 한다든지 국가에 큰 경사가 있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 높은 문을 짓는다든지 비를 세우는 풍속이라 그 문과 그 비를 보고 인민이 자기 나라의 권리와 영예와 영광과 위엄을 생각하고 더 튼튼히 길러 후생들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자는 뜻이요. 또 외국 사람들에게도 그 나라 인민의 애국하는 마음을 보이자는 표라. 독립신문 국문본 1896년 6월 21자 일면 1단 논설 본영은 예, 이게 바로 이 앞에 있던 이걸 갖다가 현대 우리
한글로 이렇게 이제 옮겨온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구두점의 날이라는 걸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뭐 마침편이 따옴편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읽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어디서 끊어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두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독립신문이 1896년 7월 4일자 공문본 논설에서 서재필은 독립 및 독립공원의 독립문 및 독립공원의 취지를 청나라부터 독립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조선이 몇 해를 꼭 속국으로 있다가 하나님 덕에 독립이 돼요. 예, 이 하나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재필 박사가 아주 독실한 그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죠. 조선 대군주 폐하께서 지금은 세계 제일 높은 임금들과 동등이 되시고 조선 인민이 세계에 자유하는 백성들이 되었으니 이런 경사를 그저 보고 지내는 것이 도리가 아니오. 조선 독립된 것을 세계에 광고도 하며 또 조선 후생들에게도 이때 조선이 영영이 독립된 것을 전하자는 표적이 있어야 할 것이 터이요. 또 조선 인민이 양생을 하려면 맑은 공기를 마셔야 할 터이요. 경치 좋고 정한 데서 운동도 하여야 할지라. 무화관에 새로 독립문을 짓고 그 안을 공원지를 꾸며 천추만세에 자주 독립한 공원지라 전할 뜻이라. 독립신문 공문본 1896년 7월 4일자 일면 일단 논설 번역. 이걸 보니까 저기를 독립공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렇게 명명이 된 거라고 봅니다. 다만 1896년 6월 22일 간행된 독립신문의 영문본에서 서재편 독립문의 의미를 단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기, 부패와 속임수의 시스템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일본, 러시아 및 유럽 열강으로부터 독립까지도 뜻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네, 이거 우리가 정말 새겨 읽어야 될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시간에 보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것.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한 노릇이죠. 네. 여기 뭐 이제 영문으로다가도 이제 이렇게 그 내용을 갖다 이제 서재필 박사가 적어놨습니다. 자, 건축물을 볼까요? 이 건축물의 독립문이 생긴 모양이 뭐 우리 그 조선의 그 어떤 그 건축물 양식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아취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게 볼까요? 독립문은 프랑스 파리의 에투알 개선문을 본떠 만든 것이로 프랑스의 개선문이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 모양이죠, 사실. 정부의 지원 및 각계 조선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원을 받아 1896년 11월 21일 기공식을 열었다. 1898년 1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립공원은 자금력의 한계로 인해서 원래 계획대로 크게 개설되지는 못하였다. 설계는 외국인이 맡았으나 건축 과정은 한국인 기사 심의석이 담당하였다. 독립문은 화강석으로 쌓은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내부에 정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독립문을 세울 때 그 이제 그 사진이네. 네. 건립 초기의 독립문 요거고 헐린 영원문 기초 요거죠. 아까 그 주초 아까 그 사진에서 이제 봤죠. 앞에 이렇게 서 있던 거. 여기 이제 독립관이네요. 네, 이게 뭐 보니까 논 같아요. 지금은 뭐 여기가 완전히 아스팔트로 된 공원이고 주변에 이제 멀쩡한 길이 이제 뚫려 있는 그 성산대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연세대학교죠. 오른쪽이 연세대학이고 왼쪽이 이화여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독립문 건립 당시 사진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 주변 풍광하고 비교를 해보면 참 의용 있고 멋있는 그런 문이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내부 정상으로 이어지는 계단도 있다고 하는데 글쎄 들어가서 올라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예. 올라가는 게 또 금지돼 있겠죠.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넌 남대문이고 동대문이고 들어가서 불질도 보라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남대문은 그렇게 불이 탔죠. 예. 동대문도 그런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자, 독립문 가운데 이마돌에는 조선 왕조의 상징인 오약권 무늬가 새겨져 있다. 뭐 일종의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위 앞뒤에는 한글과 한자로 독립문이라는 글씨와 태극기가 새겨져 있다. 사적 지정과 이전, 독립문에 관한 일제 감정기의 기록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이는 일본 제국의 검열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뭐 일본 애들이 다 없었겠죠. 뭐. 일본 애들도 참 그런 거 보면 참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갖고. 뺏긴 우리도 뭐 답답하지만 일본 제국은 통치 초기에 독립문을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 내선 일체 상징 등으로 활용하고자 문화재로 지정하고 수리하였으나 오히려 3.1운동 과정에서 독립문에 새겨진 태극기가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독립문은 검열이 대상이 되었으나 주로 외국에서의 독립운동의 중요한 상징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복 이후 독립문은 독립협회 회원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하에 독립의 상징으로 적극 활용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1954년 사용된 대한민국 백환 지폐 뒷면에 독립문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다음에 1963년 1월 21일에는 대한민국이 사적 제32호로 지정됐으며 1979년 성산대로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해체되어 영원문 조치와 함께 약 70m가 이전이 되었다. 또 논란이 있습니다. 독립문의 현판 글씨를 이완용이 쓴 것이라는 주장과 김가진이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완용이 쓴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이완용이 초기 독립협회 활동에 밀접하게 관여하였으며 1924년 동아일보 기사에 이완용이 독립문 현판을 썼다는 풍문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김가진이 쓴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김가진 역시 독립협회 활동에 밀접하게 관여하였고 김가진의 글씨체가 독립문 현판의 서치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현재 김가진의 후손들은 후자의 논걸 근거로 독립문 현판의 글씨를 김가진이 쓴 것이라고 주장하는 관련된 자료가 전혀 남아있잖아. 그 진위는 불명으로 참 이게 좀 기록이 남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서재필은 그의 자서전에서 독립문을 설계한 사람이 독일 공사관에 근무한 스위스인 기사라고만 설명하였는데 2009년도로 일부 러시아 사학자들은 독립문의 설계자가 아파나시 세레딘 사바틴이라는 우크라이나계 러시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주장의 근거는 사바틴이 스위스 등 여러 국가의 혈통을 물려받은 국제인이라는 것뿐이다. 문화대청 학예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까지도 사바탄은 명성황후의 시계를 목격한 외국인으로서 행적이 널리 알려져 있을 뿐이고 경복궁 관문각과 러시아 공사관에 대해서는 관여가 확실하게 확인될 뿐이다. 그 밖에 사바틴이 독립문 설계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독립문을 보기 위해서는 개화파도 가야 되고 청일전쟁, 시모노세키 조약, 영원문,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독립공원, 독립협회, 갑신정변, 강경장, 서대필 심의석 여러 그 참고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얼마 있지 않으면 그 민영환이 자결하는 날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 하여튼 조선 말기가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 그걸 이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그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쭉 나열해서 연표를 한번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독립문은 이제 건립이 됐고 사적으로 지정이 됐고 지금 서대문구의 독립근린공원 내에 이제 지금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겠습니다.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성전환자죠. 네. LGBT 중에 이제 T에 해당되는 트랜스젠더인데 그런 성전환자를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추모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11월 20일 날 바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라는 방송을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번호 42번입니다. 이 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독립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독립문 건립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서울에 뭐 여러 가지 그 사대문, 사소문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훑어보고, 뭐, 갑신정변의 갑오경장의 아관다천참,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고 화나는 그 역사도 잠깐은 들여다봤습니다. 어찌됐든, 영원문이라는 치욕의 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이제 독립문을 이제 세웠다라는 데 오늘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영원문은, 그,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이기 때문에 허물어버린 거고, 독립문은 일본을 비롯한 그런 어떤 외세 그것에 이제 항거를 한다고 할까요? 우리의 그 이제 자주 독립을 갖다가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만든 그런 그 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문이 갖는 의미가 어, 뭐 대륙이 됐든 해양이 됐든 양쪽 세력을 갖다 우리가 배척하고 경계하고 우리의 그 자주성을 확립하려고 도모했다라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트랜스젠더 추모일이기도 한데 이건 뭐 독립문을 건립한 날 트랜스젠더를 추모한다는 건 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뭐 어찌됐든 오늘 그런 뭐 기념일이라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